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한국을 방문하고 갔다 오시면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샀던 물건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한국에서 미용이나 또 혹은 성형 등을 하고 나서 그 비용에 대한 부과됐던 세금을 갖다가 도로 공항에서 환급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요. 솔직히 저는 사실 환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급 받아볼 만큼 쇼핑을 해본 적도 없고 미용이나 성형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희 우행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고 또 솔직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 케이스가 다 다른 거예요. 아, 이게 뭐가 기준인지, 뭐가 제대로 된 정보인지 이게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리서치를 해보면서 좀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한국 가셔서 쇼핑하시거나 혹은 미용이나 성형하셨을 때 세금 환급 받으셔갖고 적게는 뭐 몇백 불에서부터 진짜 나중에 몇 번 뭐 거치면 몇천 불까지 또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를 갖다가 이제 텍스 리펀드,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텍스 리펀드인데 외국인 관광객 사후 면세점 환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복잡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쇼핑한 거에 대해서 환급을 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복잡한 얘기 한 두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갖다가 환급받고 또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이를 갖다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뭔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조금 복잡하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가면 면세점이라는 게 있어요. 면세점엔 뭐라고 적혔죠? 듀티 프리라고 적혔습니다. 텍스 리펀드라고 안 적혔어요. 듀티 프리라고 적혔습니다. 듀티 프리하고 텍스 리펀드가 다른 점이 뭘까요? 물론 듀티 프리는 면세점이에요. 한국말로. 면세점이란 말 뜻이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곳이죠. 자, 근데 텍스를 리펀드 해준다는 거는 돈을 텍스를 다 돌려준다는 거니까 똑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듀티 프리하고 텍스 리펀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여러분이 어떤 물건 샀는데 외국에서 수입해온 물건이에요. 자, 그럼 수입해올 때 관세가 붙겠죠. 제일 크게 관세입니다. 뭐 그 외에도 자잘자잘한 세금이 많이 있는데 관세가 붙어요. 관세가 붙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9만 원이에요. 자, 9만 원인데 그 가격이 9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VAT,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하죠. VAT를 10% 붙이면 9만 9천 원이 정가에 붙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9만 9천 원을 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그 물건을 사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 그를 신고하면 9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VAT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듀티 프리는 뭐냐? 이 제품이 한국에 들어올 때 원래 관세니 뭐니 이것저것 다 안 붙었으면 6만 원이에요. 그러면 듀티 프리 샵에 가시면 여러분이 이 물건을 사는 금액은 6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세금도 다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듀티 프리하고 그다음에 텍스 리펀드하고 다른 겁니다. 듀티 프리는 나머지 세금도 다 면제를 시켜주는 게 듀티 프리고 텍스 리펀드, 여행객들한테 텍스 리펀드 해주는 거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쇼핑한 제품 중에서 VAT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하고 영어로는 Value Added Tax라고 합니다. VAT를 이용한 나라가 전 세계 거의 대다수예요. 미국만 세일즈 텍스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그 VAT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은 세일즈 텍스가 붙어요. VAT하고 세일즈 텍스하고 다른 게 뭘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해가 편합니다. 미국은 웃긴 게 물건 가격이 있어. 근데 사러 가. 그러면 세금을 또 붙여. 세일즈 텍스라고 붙여. 그래서 항상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물건 값이 100불인데 막상 가니까 108불 얼마 내래. 아, 괜히 손해보는 기분이죠. 미국은 세일즈 텍스를 뒤에 붙입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르네. 또 어느 지역 가니까 6%를 붙이고 어느 지역 가니까 10%를 붙이고 어느 지역 가니까 7%를 붙이네. 왜 이럴까? 지방자치제라는 이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지역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달라요. 주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또 시마다 다르고 카운티마다 다르고 그래서 미국은 시 단위로 세금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금액을 갖다가 정해놓고 나중에 텍스를 붙여야 되는 게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세일즈 텍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일즈 텍스하고 VAT, 한국말은 부가가치세, 영어로 Value Added Tax. 이게 다른 게 뭐냐면 Value Added Tax는 나라에서 네가 100불짜리 물건 샀으니까 너도 물건 샀으니까 거기 대해서 세금을 내라. 나라에 살면서. 너도 뭐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샀잖아. 그래서 그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VAT예요. 한국에서 붙이는 세금,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 다른 나라들도 VAT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의 세일즈 텍스는 그것도 나라에서 뭐 이렇게 네가 물건 샀으니까 돈 내라 이거 아니야?
비슷해 보여요. 근데 세일 텍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판매세입니다. 그 물건을 네가 사갔으니까 사간 사람이 돈을 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밀히 법의 해석을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100불짜리 물건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 지역의 세금이 세일 텍스가 8%라고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이 100불짜리 샀을 때 108불을 내야 되겠죠. 자, 원래 8불은 여러분이 직접 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접 내라고 안 내니까 가게들이 그 돈을 미리 수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가 그 돈을 갖다가 나라에다가 대신 내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108불을 냅니다. 자, 그 물건을 쓰다가 여러분이 이 물건이 중고가 됐어요. 그래서 50불에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자, 50불에 누가 샀어요. 자, 그러면 그 사간 사람 그냥 50불만 내면 끝일까요? 예. 그 50불에 사간 사람은 50불에 대한 8% 텍스 4불을 본인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내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제가 이제 가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미리 걷어야 되는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50불에 하면 50불 넘기는 건데 사실 미국에서는 판매가 될 때마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물건이 뭐 한 10번 되팔렸다. 그러면 세금이 물건값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미국의 구조입니다. 100불에 샀다가 세금 내고 그 중고로 누가 90불에 파는데 또 세금 내고 그거 샀다가 또 누가 80불에 샀는데 세금 내고 또 70불에 팔았고 세금 내고 그런 식으로 해봐요. 예, 그러면 세금이 원가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판매될 때마다 내는 게 세금의 시스템이에요. 자,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100불에 10%가 한국은 VAT거든요. 예, 100불짜리 물건 샀다. 10만 원짜리 물건 샀다. 그러면 만 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만 원 가격이 붙어 있겠죠. 한국은 전국적으로 세금이 다 똑같으니까 다 붙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안 붙었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한국의 세금이 미국 세금보다 비싼 편이에요. 보편적으로. 예, 미국에서 10% 되는 곳 드물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이 세금이 더 비싼 건데 이제 미국에서는 다른 데니까 미국이 더 비싼 거 같죠. 그런데 한국은 법적으로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가격표에 붙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 9만 원 조금 넘는 돈일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10%를 붙이면 딱 10만 원이 되는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영수증, 현금 영수증 같은 거 하면 원래 가격은 9만 2천 얼마에 뭐 10% 붙여서 뭐 이제 부가가치세가 뭐 9,800 얼마에다가 해갖고 1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주고 한번 샀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 value added tax예요. 물건의 가치에 세금이 붙었던 거기 때문에 그 물건을 중고로 팔 때 여러분이 세금을 또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과 미국의 세금의 차이입니다. 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유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세일 텍스,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꽤 많은 전 세계 나라들은 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라는 걸 냅니다. 자, 근데 이 세금은 왜 물릴까요? 예, 그 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서 물건을 소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겠죠. 미국같이 왜 세일즈 텍스를 갖다가 지역마다 다르게 할까요? 예, 그 동네 산 사람들은 너는 이 동네 사니까 이만큼 세금 내. 거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미국도 세금 안 내는 곳 있어요. 알래스카 같은 데 가면 세금 안 냅니다. 예, 오레곤 같은 데 가면 세일 텍스 없어요. 자, 그래서 미국은 그 세일즈 텍스 갖다 부과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게 조금 복잡한 건데 자,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이 LA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세일즈 텍스가 붙었어요.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내야 됩니다. 왜? 그 소비가 LA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래스카 주민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근데 알래스카 주민이 LA에 와서 물건을 샀어요. 자, 근데 이 물건을 LA에서 쓸 게 아니라 알래스카로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 알래스카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일즈 텍스를 안 냅니다. 근데 일반 가게에서 세일 텍스 다 붙이잖아요. 예. 일반 가게에서 그거 빼달라고 하면 일반 가게에서 못 빼준다고 하죠. 예. 그 복잡한 걸 어떻게 해줍니까? 예. 당연히 못 빼준다고 하죠. 그렇지만 고가 물건 같은 거. 고가 물건을 산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에 그 차가 없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갖고 왔어요. 예. 그러면 알래스카에 배달시키고 와서 배달비는 나올 왕정 세금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래스카에 고급 명품 매장이 없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오셔요. 오셔갖고 루비통 백을 하나 삽니다. 그래서 10,000불짜리 샀어요. 그럼 세금부터 갖고 뭐 1,800 얼마가 되겠죠. 자, 1,800 얼마인데 800불 갖다 세이브하는 방법은 그 루비통 백을 갖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산다고 그러고 그 루비통 백을 갖다가 바로 알래스카로 보내달라. 그러면 쇼핑 값이 나가겠죠. 뭐 한 몇십 불 나가겠죠. 그렇지만 텍스를 안 붙입니다. 그렇게 큰 가게들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게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800 얼마를 안 내도 되는데 800 얼마를 갖다 얘들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800 얼마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명품 매장들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꼼수라면 어떤 꼼수를 쓰냐면요.
그 물건을 라스베가스에 사용하면 이분이 돈을 내야 돼요. 세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루비통 백을 샀는데 지금 막 멋있게 매달고 다니고 싶고 어깨에 메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예, 그럼 세금 내야 돼요. 왜? 소비가 라스베가스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이게 이런 매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냥 우선 텍스까지 다 돈 내고 산 다음에 우리가 리펀드 해주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30일 동안 리펀드 해주니까 이거 메고 다니고 라스베가스 놀아 며칠 동안. 그리고 알래스카 돌아가기 전에 이 가방 갖고 와서 리펀드 시켜. 우리 30일 안에는 리펀드 해줘. 자, 리펀드 해주고 그 돈 리펀드 받은 다음에 다시 사. 이번엔 텍스 없는 걸로. 근데 우리가 박스에 넣어서 알래스카로 쇼핑해줄게. 그럼 800불 세이브 하는 거예요. 예. 자, 미국이 그렇죠. 자, 이건 전 세계 똑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국에서 외투를 샀어요. 10만 원짜리 샀어요. 한 10,000원 가까이 VAT가 붙었겠죠. 이게 한국에서 사용하는 게 아닌데 이게 한국에다 세금 낼 의무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세금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이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게 텍스 리펀드입니다. 자, 그래서 공항에서 텍스 리펀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좀 미리 가갖고 텍스 프리 가맹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3개월 이내, 3개월 시간이 있습니다. 출국 시 세관 반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은 아니 짐 다 붙였는데 영수증만 주니까 이거 짐 확인 못한다고 텍스 리펀드 안 해준다는데 예, 원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 샀는데 그걸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영수증만 내니까 주던데요. 예, 그 영수증만 주니까 주는 게 사실 걔들이 일을 갖다가 좀 허툴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샀던 물건을 다 보여주고 미국에 가져간다 혹은 다른 나라에 가져간다는 걸 보여줘야지 세금 환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 환급을 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죠. 내가 얼마 주고 샀다는 걸 갖다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영수증도 그냥 영수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건데 사후 세금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후라고 해서 난 죽고 나서 받는 세금 영수증인가 그랬더니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전에 미리 세금을 낸다 혹은 사후에 세금을 낸다. 그 뜻의 사후입니다. 예, 사후.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세금을 갖다가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받는 건데 그거는 그게 가맹되어 있는 곳에서만 그런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큰 백화점들 웬만하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아울렛 같은 데 다 됩니다. 물건 사실 때 이거 나 미국에 가져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영수증을 받으시면 거기서 낸 돈을 나중에 공항에서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매장은 여권을 보여드리면 아예 세금을 미리 빼드리는 이런 매장도 있습니다. 미리 빼드리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내국인들은 10만 원 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한 9만 조금만 더 내고 바로 물건을 받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나중에 공항 가서 세금 환급을 당연히 못 받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출국 데스크가 있었고 거기서 세금 환급 받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기계가 있어서 기계로 스캐닝해서 세금을 받는 방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아무 데서나 그러면 한국에서 산 물건은 다 됩니까? 예, 다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후 세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는 곳에서 나온 영수증만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든 상관없습니까? 예, 요거는 지금 좀 논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3만 원짜리 이상 물건입니다. 예, 자잘자잘하게 뭐 1,000원짜리 껌 사 먹었는데 거기서 1,000원짜리 껌에서 100원 리펀드 요거 계산 안 해줍니다. 3만 원짜리 이상인데 이게 지금 어느 서류에는 이게 지금 한국 쪽 사이트도 이상해요. 예, 한국문화 홍보 서비스 대한민국 공식 사이트인데 여기서 뭐라 적혔냐면 202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환급 한도는 현재 1회 50만 원, 총 250만 원,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 늘린다라고 얘기했고 3만 원 기준에서 15,000원으로 인하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인천공항에 적혀 있는 얘기는 3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말이 안 맞아요. 어쨌든 간에 최소 15,000원 이상 3만 원인데 어느 사이트는 지금 3만 원 이상만 세금 환급해준다고 적혀있고 어느 곳은 15,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한 곳은 대한민국 공식 사이트고요. 한 곳은 인천공항 사이트에 적혀있는 겁니다. 제가 밑에 링크하고 설명을 다 적혀드렸으니까 사실 자기네들끼리도 지금 말이 안 맞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샀던 물건 외투를 샀다, 뭘 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법적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아까 라스베가스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용을 안 하고 외국으로 가져가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 소비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안 물리겠다는 게 이 컨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투를 하나 샀는데 이 한국에 있는 동안 외투 딱 입고
그다음에 미국 갈 때 탁탁 드라이클리닝 한번 쫙 해갖고 딱 가져가야지. 원래 이거 텍스 리펀드 안 된 겁니다. 법적 해석으로는 원래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사용했던 물건은 텍스 리펀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원래 법적 해석은 그래요. 근데 뭐 다른 분들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입다가 그냥 가져갔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거의였어요. 예, 이게 현실과 법적 해석이 다릅니다. 근데 법적 해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복잡한 세금 얘기를 왜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이 법적으로 되는 거와 그다음에 실제 현실과는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행동을 해야지 나중에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먼저 번에도 어떤 리플이 짐을 다 붙이고 나서 영수증 제출했더니 짐 갖고 와서 보여주라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억울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억울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짐 안 보여주고 영수증만 보여주고 세금 환급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원래 법적 해석은 여러분이 물건을 갖다가 미국에 가져가신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환급을 못 해주는 게 맞습니다. 원래. 자, 그래서 원래 한국에서 입었다가 가져가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예. 우리 조카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이번에 좀 멋있는 뭐 잠바 하나 사줘야지 100만 원짜리 딱 사줬는데 100만 원이면 거의 10만 원 돈이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죠. 그 영수증 갖고 있다가 백화점 하나 사줬다가 미국 갈 때 그거 10만 원 딱 환급 받으면 90만 원 들여갖고 사면 이득 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예, 당연히 불법이죠. 한국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갖다가 모든 사람한테 다 허용을 시켜주나요? 예, 그건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에 국내 체류 기간 6개월 이내에 샀던 물건,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3만 원 이상의 물건 혹은 15,000원 이상의 물건,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물건을 산 곳이 사후 영수증이 발행되는 곳,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아울렛이라든가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발행되는지. 보편적으로 동네 가게들은 그런 거 발행 못합니다. 6개월인데 국내 체류 기간 6개월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 다 3개월만 주죠. 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도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교포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교포는 국내 체류 기간이 3개월 이내 샀던 물건만 가능하고요.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했던 분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영주권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했던 영주권자가 한국에 와서 3개월 이내에 샀던 물건, 체류 3개월 이내에 있던 물건 산 것 중에서 그 물건을 미국으로 가져간다? 예, 여러분 텍스 리펀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느 국적이라고 텍스 리펀드 주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의 소비가 한국에서 이어진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어진지 이것만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소증 받고 있는 분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거소증 갖고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사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소증 갖고 있는 분은 사실 텍스 리펀드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거소증 받았으니까 법적으로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 국적이 있는 분들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 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와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었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후 텍스 그걸 해준다 하더라도 못 받아요. 왜? 소비가 한국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벌써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고 한국에서 맛있게 먹고 끝났잖아요. 안 됩니다. 옷 샀는데 한국에서 입으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국에서 산 물건인데 미국에 가져간다? 예, 됩니다. 자, 되고요. 그 외에 한국에서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예, 뭐가 있냐면 미용으로 돈 들어간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그 돈을 갖다가 빼준다는 겁니다. 아, 이거 좀 특별하죠? 미용을 해갖고 이뻐진 얼굴을 미국에 가져가갖고 미국에서 보여주니까 이거를 세금을 빼준다 이런 의미인가? 아, 근데 사실상 이게 이제 통과됐던 이유는 한국의 성형수술 미용 같은 걸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KBT, 그래서 아시아권, 특히 중국에서 한국으로 성형 미용 관광 같은 걸 많이 온대요. 그래서 그 관광도 좀 유치하고 또 그 사람들 갖다가 또 세금을 갖다가 깎아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관광을 좀 유치하고 좀 미용, 성형, 예, 이런 것들 갖다 좀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용에 관련된 거는 이 부가가치세가 원래 붙어요. 예, 붙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젊은 아가씨들이 와서 한국에서 미용받고 환급을 많이 받아갑니다. 그거는 미국 교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 오셔갖고 좀 보톡스 맞고 리프팅하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지금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일 겁니다. 예, 모르신 분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미용에 관한 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한국에서 의료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 간 거 여기는 VAT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예, 안 붙습니다. 예, 솔직히 아파서 병원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세금을 붙인다 그러면 그 정부는 진짜 요거도 먹을 거예요. 예, 미국도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금 안 붙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의료비에다가 세금 붙이는 나라는 별로 없을걸요. 그건 진짜 악질이라는 소리 들걸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치과를 갔다, 뭘 했다, 뭐 맹장 수술했다, 뭐 했다. 예, 의료비에 세금 안 붙입니다. 뭐 치과 비용이 100만 원 나왔다, 그럼 거기다 10% 110만 원, 그래서 110만 원 불러야 된다. 안 그래요. 의료비용은 안 붙이는데. 의료라는 건 인간이 살 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성형이라는 거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뻐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옵션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성형 수술은 VAT가 붙습니다. 세금이 붙어요. 한국에서 원래. 그래서 이제 똑같은 치과를 갔는데 이가 이쁘게 하기 위해서 미백 치과를 했어요. 요즘에 이 하얗게 하는 거 있죠. 예, 그거 VAT 붙습니다. 이가 삐뚤어져서 교정을 했어요. VAT 붙어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상안검, 하안검 이제 수술하시잖아요. 예. 상안검 수술하는 이유가 이게 자꾸 눈꺼풀이 처져갖고 눈썹이 찔려갖고 눈물이 나갖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상안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죠? 의료입니다. VAT가 안 붙어요. 근데 눈을 이쁘게 보이고 좀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수술합니다. 그럼 VAT가 붙어요. 이게 똑같은 수술인데 그래서 이 수술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눈이 나이 들어서 처져갖고 이게 눈이 찔려갖고 이게 지금 자꾸 눈물이 나오고 막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100만 원이면 딱 100만 원만 받는데 이게 눈을 좀 또렷하게 보이고 싶고 나이 들었는데도 좀 똘망똘망하게 보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 상안검 수술했다 그러면 100만 원에다 110만 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10만 원 붙였지만 그 1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왜? 미용이기 때문에 예, 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용을 하고 그거 한국에서 또 써먹는 거 아닌가? 한국에 있는 동안 또 미용한 거 자랑하잖아. 아, 한국에서 붓기가 안 빠져갖고 자랑을 못 하겠구나. 미국 갈 때쯤 돼서 자랑을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붓기가 안 빠졌으니까. 아,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말 되네. 하여튼 좀 재밌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보여주거나 다른 나라 가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다 중국 가서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다 뽑힙니다. 이거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수술, 그다음에 가슴 확대 수술 혹은 축소 수술. 그런데 이것까진 커버되는데 만약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가슴이 이제 꺼진 분 있잖아요. 요걸 재건 수술하는 거 요거는 안 된대요. 요거는 이제 뭐랄까 의료 시술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의료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 흡입 수술, 살 빼려고 주름살 제거 수술, 안면 윤곽술. 자, 그다음에 치아 중에서도 치아 미백, 그다음에 라미네이트 치아 위에다가 씌우는 거 있죠. 그다음에 잇몸 성형 수술, 잇몸이 너무 보여서 꼴 보기 싫다. 이런 것들은 되고 성형 수술 다 됩니다. 근데 성형 수술했다가 성형 수술에 뭐 부작용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걸 뜯어 고쳐야 돼. 부작용이 나왔고 코가 막 딸기 코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성형 수술이 잘못돼서 이거 후유증을 치료하는 건 요건 치료입니다. 요건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요. 아, 웃기죠? 성형수술을 하는데 100만 원 들어갔어. 110만 원 내야 돼. 근데 성형수술하고 코가 딸기 코가 됐어요. 그래갖고 다른 병원 갖고 이게 잘못됐네요. 아이고, 여기 실리콘을 잘못 집어넣었네요. 이거 어떡하죠? 예, 실리콘 빼고 다시 수술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필요한 수술이잖아요. 이건 의료행위예요. 그래서 그거 얼마 들어가는데요? 2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아이고, 코 수술하는데 100만 원 들어가는데 200만 원. 근데 그 200만 원에 대해서는 VAT가 안 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거는 또 텍스 리펀드도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간면 교정술 그것도 뭐냐면 치아 교정 치료가 선행되는 아간면 교정술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가 삐뚤빼뚤해갖고 이를 이쁘게 보이게 하면서 여기 아간면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이 많이 그러죠. 예, 얼굴 가름해졌다. 그러면 여기 턱을 깎은 걸로 하는데 이게 미용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앞에가 좀 이쁘게 보이면서 치아 교정하면서 같이 하면 이건 또 미용이라고 해갖고 세금이 붙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세금이 붙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은 세금이 안 붙게 하는 게 더 좋아. 솔직히. 그렇지만 이렇게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다른 나라에 오신 분들, 뭐 미국, 캐나다 뭐 다른 나라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혹은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 융해술도 포함되고 피부 재생술도 포함되고 피부 미백술도 포함되고 항노화 치료술, 모공 축소술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조건은 뭐냐? 이런 피부과나 이런 성형수술 해주는 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후 세금 발행세를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봤더니 그 가게가 신고를 하면 된대요. 예, 우리가 사후 신고 영수증을 갖다 발행해 준다는 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이런 데는 다 웬만한 게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미국 돌아왔는데 세금 텍스 리펀드 받을 수 있는 영수증 만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예, 안 되는데요. 안 되면 교회들이 손해지. 남들은 다 되는데 웬만한 집들은 다 그런 거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데 뭐 평생 외국인들이 안 올 만한 이런 피부과 같은 데 가고 치료받고 이거 됩니까? 그럼 저희 그런 거 없는데요. 등록 안 했는데요. 예, 그러면 그분이 주신 영수증 갖고는 VAT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곳에서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미용실도 되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미용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이 미용실 가갖고 20만 원 주고 머리를 했어. 미용실도 VAT 붙거든요. 저도 맨날 머리 자르러 가면 14,000원 나오는데 영수증 보면 뭐 얼마더라? 뭐 12,900 얼마가 뭐에다가 10% 부가세 얼마 했고 14,000원 딱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1,000몇백 원씩 부가세를 내요. 그거 3만 원 안 되니까 안 되지만 여성분들은 머리 갖고 20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 2만 원 부가세 붙었잖아요. 예. 그러면 미용실도 이론상으로는 2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용실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후 세금 보고서, 예, 이걸 갖다가 다 발행해주는 미장원이 있을까? 그거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용실 갔다가 세금 텍스 리펀드 받았다는 분은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래저래 법령을 찾아본 결과 미용실에서도 사후 세금 보고서를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예, 자꾸 혀가 꼬여요. 예, 사후 세금 보고서를 만들어줄 수 있게 등록된 미장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미장원 가서 머리 한 값에 대해서 VAT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법적으로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 현실하고는 다릅니다. 아마 웬만한 미장원 갖고 그거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웬만하면 다 그러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금액도 별로 크지도 않고. 예,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국 가서 이제 좀 예뻐지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러면 몇백만 원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몇십만 원 될 수 있습니다. 예, 3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3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큰 돈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컨셉이 잡혔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리서치에다가 진짜 하나 딱 정보를 찾고 거기서 좌절했잖아요. 거소증 소지자 자격 조건 안 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저도 이걸 대충 알아갖고 한국 오자마자 영수증을 지금 다 모았어요. 이만큼 모았어요. 혹시 어디다 쓸지 몰라갖고. 이만큼 모았는데 뭐 이 모은 영수증 중에서 환급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지. 뭐 나도 그때 뭐 잘 모르니까 그냥 다 모으고 왔어요. 이만큼 있어요 지금 영수증이. 근데 이제 거소증을 받았기 때문에 물 건너간 얘기가 됐습니다. 예, 물 건너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별로 효용성이 없는 정보였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은 효용성이 있는 정보이길 바라고요. 여러분 양심껏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카 옷 하나 사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영수증 들고 왔고 공항에서 세금 환급 받는다. 예,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솔직히 본인이 입고 있는 매트 보여주면서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서 세관에서 뭐 다 상표 뒤집으면서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잘못된 정보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심지어 거소증 있는 분들도 나는 거소증 있는데 매번 해주던데요. 예. 이랬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적혀 있는 거는 거소증 소지자는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예. 근데 원래는 거소증 소지자도 안 된다는데 됐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거수증 소지자인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헷갈리면요. 그냥 다 들고 와 보세요. 예,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부딪혀 보는 거지. 자기네들이 해주겠다는데 우리가 굳이 뭐 싫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다 제출해 보세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거지. 뭐 거기서 결정 내린 거지. 우리가 결정 내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될 거야. 예, 이럴 필요는 없다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저는 뭐 거수증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산 게 없어요. 예, 괜히 짐될 것 같다고 산 것도 없어갖고 3만 원 이상 되는 물건 산 것도 없죠. 예, 거의 없어. 뭘 샀나? 저번에 책 샀는데 6만 원? 예, 책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모르겠다. 확인해봐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거 있었고 별로 없어요. 이 의자. 근데 이 의자 이거 거수증 요거 2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럼 2만 원 있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 지금 2만 원 환급 받겠다고 지금 이걸 들고 미국에 갈 수 없잖아 이 의자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게 있으니까 뭐 세금 그렇게 좀 아시면 좀 좋지 않을까. 미국 내에서도 주마다 또 세금이 다르니까 또 그렇게 아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금 환급해 주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도 그렇게 해줍니다. 예, 멕시코도 그런 거 해줘요. 예, 멕시코에서 물건 산 것도 세금 환급해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세금을 갖다가 안 냈으니까 만세 나는 세금 안 냈네 거기서 끝일까요? 예, 그 물건 들고
이 나라에 들어올 때 이 나라에서 세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요.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외투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9만 얼마가 되겠죠. 만 원을 갖다 세금 환급 받았습니다. 9만 얼마를 냈어요. 결론적으로. 자, 그걸 미국에 들고 와요. 근데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다른 데서 물건을 사갖고 온 거니까 미국 세일 텍스를 또 붙이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예. 그걸 붙였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10만 원짜리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비싼 거, 예, 뭐 진짜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걸 갖다가 면세로 사갖고 왔는데 미국에 들어오는데 그거 갖다 세금을 붙일까 안 붙일까? 예, 그거는 모르죠.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멕시코 칸쿤에 갔는데 고급 백화점에 갔는데 시계를 한번 보러 갔어요. 예, 언감생심 나는 그거 살 능력도 안 되지만 예, 그래도 제가 뭐 중국 부자인 줄 알았는지 예, 시계를 갖다가 꽤 비싼 시계를 한 15만 불짜리 막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야, 그래갖고 이거 와 좋다 막 그러니까 이 꼬신 게 뭐냐면 여기는 미리 세금, 그러니까 아까 말해서 VAT를 미리 빼줄 수 있는 곳이래요. 관광객 여권만 있으면 빼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가격을 비교하니까 와 그게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 3만 불이 싸더라고요. 오, 근데 그 살 돈 없으니까 못 샀지만 하여튼 3만 불 사니까 이거는 진짜 침이 꿀꺽 넘어가잖아요. 와, 3만 불. 여기서 하면 3만 불을 싸게 사는구나. 게다가 그게 이상한 매장도 아니고 뚜레비용이라고 미국 내에서 유명한 이제 시계 파는 체인점이 있어요. 뚜르비용. 뚜레비용. 뚜레주루 그 빵집이랑 헷갈렸어요. 예. 뚜르비용이라는 예, 뚜르비용이라는 유명한 시계 체인점인데 그 집이니까 믿을 만한 곳이고 시계를 갖다가 한 몇만 불 싸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 가격을 미리 뽑아줄 수가 있다는데 멕시코 공항에 나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 들어올 때는 제가 여권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미국 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러면 미국에 들어올 때 세금은 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물건 사갖고 면세를 받아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 들어올 때 세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다 여권을 내고 어쨌든 간에 그 조건은 여권을 내는 거고 요즘에 전산이 잘 돼갖고 전 세계 여권이 다 그냥 데이터가 전산이 돼요. 예.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제 여권에 무슨 도장 찍힌 것도 아닌데 제가 거수증 받았다고 그때 태국 갔다가 한국 들어올 때 그냥 무인으로 그냥 딱 스캔하고 바로 SS 시스템이라고 예, 스마트 엔트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SS 시스템이라고 여권 딱 들이대고 지문 딱 찍고 얼굴 씩 하고 웃고 딱 찍은 다음에 그냥 5초 만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거 보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세금 면세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또 세금이라는 게 뭐 낼 건 내야죠. 예, 그래야지 나라가 굴러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면세를 받았다고 완전 면세가 아니라 미국 왔을 때는 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라스베가스에서 알래스카로 보내는 거는 세금이 적긴 하지만 하와이가 지금 세일 텍스가 4점 몇 %로 알고 있거든요. 라스베가스보단 싸요.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분이 라스베가스 와서 아까 그 알래스카 하신 것처럼 백을 사갖고 부셔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하와이 세금은 또 내야 됩니다. 예, 세금이 좀 낮아지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이게 뭐 한국 세금 안 냈다고 그 돈이 다 남는다. 예, 이거는 또 이론상으로 아니다. 그래서 이론과 현실, 예, 오늘 이론과 현실과 부딪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실은 제가 지금 대충 얘기 드리면 예, 거수증 있는 분들도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옷 입다 가져간 거 갖고 걸렸다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들어봤고 그다음에 심지어 예, 입던 옷 주고 왔는데 그냥 됐다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 자체가 다 법적 해석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또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